남북 당국 회담이 수석 대표의 금 문제, 경 문제로 무산이 된 후에 도대체 어느 쪽의 잘못이냐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는 양비론도 안 된다. 즉 명백한 북한 책임이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북한은 조금 전 새벽에 조평통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남한의 도발적 망동이라면서 북체제에 대한 무식과 무지에서 비롯된 거다.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어제는 야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어제는 야권의 입장을 들었죠. 이재정 전 장관이었으니까요. 자,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북통입니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북한 조평통의 새벽 담화 들으셨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측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예. 또 우리는 또 저측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 회담의 그 수석 대표의 급을 놓고 얘기가 오가는데, 예. 저는 일단 이 우리에게 모든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해놓고 되레 지금 큰 소리 치는 거다? 예, 되레 큰 소리 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역시 북한의 잘못이다. 예. 그러니까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북한은 내보내면서 우리한테는 왜 장관이 안 나왔느냐 하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판을 깬 부분, 그 부분을 주목하시는 거군요. 예. 그런데 6년 만에 화해 무드가 깨진 게 이제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견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굳이 경 문제, 금 문제를 먼저 꺼낼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김양건 통전부장을 콕 집어서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요구했던 것이 그 시작부터 외교 관례상 무리수 아니었느냐. 이런 아쉬운 지적들이 나오는데. 왜 이번에 회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지 않았습니까? 4월 달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제가 기억해 4월 8일인가요? 개성공단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김양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개성공단 문제로 해서 이게 회담이 다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김양건이 나와서 북한 문제 또 의제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금강산 또 이산가족 상봉 6.15 이런 어떤 의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김양건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직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관급을 내보냈죠. 그래도 우리는 회담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좀 격을 양쪽이 다 낮춰서라도 회담은 가자. 예, 강지혁이는 어떻게 보면 차관복급입니다. 우리는 차관급이고 그래도 같이 가자 했는데 북한에서는 장관급을 내놔라. 6.17 장관이 나오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신 거고. 일단은 그러니까 김양건이 높은 고위층이라는 것도 고위층이란 거지만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선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 북한이 원래 우리는 개성공단 지난번에 실무회담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뭘 했습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또 이산가족 상봉, 6.15, 7.4 공동행사 개최 이런 의제를 전부 다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와라 이런 얘기죠. 강지영 서기국장 정도면 책임 있는 당국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보기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까? 강지영이 어디면 조평통에 있지 않습니까? 조평통 위에 위원장 있고 부위원장 있고 또 상무위원 있고 의원 있고 내각 참사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보면 내각 참사가 장관하고 맡았거든요. 그 내각 참사 밑에 있는 게 서기국 국장입니다. 아하. 근데 어제 나온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이란 곳은 특수해서 우리와 똑같이 국장이면 무슨 급, 부장이면 무슨 급 이렇게 일률적으로 놓고 볼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하고 급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중국의 특사로 갔던 최룡해도 국장이었다. 중국 특사인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격을 문제 삼았습니까? 북한이 격을 문제 삼았죠. 우리는 대화하자라고 한 거죠. 맨 처음에 이제 경 문제를 꺼낸 경 문제를 우리가 꺼냈죠. 예. 우리가 꺼내서 그래 통전부장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그쪽에서 뭐래 통전부장 못 나온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실무회담에서 결국 차관급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쪽에서 차관복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자. 장관 나와라. 장관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같이 대화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경 문제를 먼저 꺼낸 건 우리지만 경 문제를 맨 처음에 이왕이면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통전부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쪽에서 그것도 미리 명단을 준 게 아니잖아요. 명단을 동시에 같이 까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지혁을 내보냈어요. 우리도 김남식 통일부 차관 내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격 문제를 따진 거죠. 그럼 그런데 자꾸 야권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격을 따졌다고 하는데 정말로 격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회담을 결렬시키게끔 한 거는 북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양건을 맨 처음에 요구했지만 네.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냐. 요구해서 안 들어주면 우리는 뭐 좋다. 그럼 다른 사람 하자. 이런 거였단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이왕이면은 예. 통전부장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이왕이면 좋겠지만 그걸로 깨버릴 생각은 아니었다. 네, 대박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저쪽이 누가 나온다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예. 그럼 우리 쪽에서 차관급 정도 나가야 되겠다 한 거죠. 저쪽에서는 차관복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장관을 나와라 뭐 해가지고 경 문제를 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 이거는 어린애 장난 같은 얘기죠. 그렇다면 북한이 애초부터 진정성이 좀 없었다고 보세요? 진정성이 없었죠. 근데 대북제와 남북대화 제안을 먼저 한 건 북한 아닙니까? 북한을 했죠. 예. 북한 했는데 개성공단 금강산 예를 들어서 뭐 이산가족 상봉 강지영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의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김양건 같은 급이 나와야죠. 그런데 강지영을 왜 내보냈습니까? 강지영이 지금까지 뭘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강지영이는 지금까지 맨날 대남 선동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을 내보낸 거지 목적이 뭡니까? 6.15 행사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하. 6.15 행사 공동 개최하자. 6.15 행사 하자 그러면 뭘 노립니까? 5.24 대북제체 해제하라고 야권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남 갈등 일으키겠다는 거죠. 진정성이라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맨 처음 지난주에 남북 대화를 제의한 그것부터도 진정성이 없었다. 그냥 6.15 행사를 위한 어떤 제가 보여주기.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왜 그랬냐? 지금 지난번에 최룡해가 중국 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시진핑 중국 지도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6월 7일, 8일 날 미중 간의 정상회담 했습니다. 예. 정상회담은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이 가죠. 압박이 가니까 6월 6일 날 우리에게 제의를 한 거 아닙니까?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피하고 그렇죠? 예. 또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면피용이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면피용이었죠. 그러니까 잠깐 그 압박 피해가기 위한 소나기 피해가기 위한 것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정성이 없었다. 진정성이 없었다. 그런 말씀.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거 알면서도 그럼 받아준 게 된 건가? 어떻게 되는 그렇게 건가?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노림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노림수를 잊고 우리는 대화를 원하죠. 정말로 남북관계 진전을 원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정성이 물론이죠. 없고 남북관계를 이용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대남 선전선동이라 하고 남남 갈등이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 오늘 먼저 야당이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그쪽에 반론을 해보자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6년 만의 기회를 잡아보려고 그랬다면 우리라도 처음부터 격급 이런 거 가지고 형식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뭐 그쪽의 내각 참사라든지 서기국 부국장과도 대화를 했었으니까요. 대화 상대자와 함께 뭔가 진지하게 좀 대화를 하고 어차피 그쪽의 체제라는 것이 누가 오든지 간에 최고 결정은 최고 권력자와 하지 않느냐. 앵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얘기들. 예. 우리가 격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격을 따졌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격을 따지니까 이왕이면 통전부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이왕이면이었던 것이다. 예, 통전부장이 나왔다. 그래서 장관급 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북측에서 소위 말해서 차관복급인 강지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측에서 차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화하자. 북한이 격을 가지고 따졌죠. 참 이상합니다. 왜 격을 가지고 회담을 파토낸 게 북한인데 자꾸 우리가 격을 따져서 회담을 파토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 알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야당과 여당이 책임 소재를 놓고선 옥신각신하는 중인데 윤상현 의원의 의견은 명백한 똑바로 현상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대북통입니다. 윤상현 의원 원내수석 부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담은 어떻게 물 건너 간 건가요? 이렇게 되면 끝입니까? 회담이 물 건너 갔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어제 북한의 발표를 한번 주목해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회담이 보류됐다고 그랬습니다. 보류. 어제 이제 노동신문에 내놓은 글에서는 6.15 및 7.4 공동행사가 실현된다면 북남 대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무산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 압박이 있고 걔네들이 타개하려는 경제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한을 이용해서 경제난 타개하고 남한을 하나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 기조는 유지해 갑니다. 대화 기조 유지하고 오늘 그럼 예. 조평통 성명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오늘은 지금 대화 굉장히 기조를 강하게 유지해 가는데 비판했는데. 일단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일단 예. 대화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그 얘기는 완전 무산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완전 무산. 일단은 이 완전 무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서 일단락이 됐죠. 그러니까 좀 지나가면은 뭐 7월 27일 뭐 정전협정 60주년도 있고 북한이 다시 대화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또 우리 입장에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성공단 문제 있잖아요. 예. 이제 조만간 우기 이제 장맛비가 다음 내리지 주부터 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실무회담 하자라고 의지를 한정해서 또 대북 대화 제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 측에서 개성공단만 가지고 원포인트 회담하자 제안할 수 있다고요?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북이 받을까요? 북이요? 이 상황에서? 아니 이건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지나갔다가 예. 다시 또 제가 말씀드렸죠. 대화의 기조는 유지해 나간다. 예. 북한이. 그런 큰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대화 제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대화 제의를 할 수도 또 있다. 북한이 또 대화 제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군요. 한 번에 그 첫 번째 기회는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 장마 오면서 다음 주쯤에 개성공단 문제로 한 번쯤 원포인트 회담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그거는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예, 우리로서도 어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실무회담을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북한에서도 뭐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참 우리한테 남한이 잘못했다. 그것을 야권에서 격을 따진 게 잘못이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격을 따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다. 그것을 좀 분명히 해야 이걸 된다. 꼭 이런 분명히 말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격을 먼저 따진 것은 북한이다. 이 부분을 예. 그 남남 갈등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안타까우신 거죠? 예, 남남 갈등을 유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형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남북 문제는 이제부터 풀어가겠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가 어제 청와대에서 나왔는데요. 예. 앞으로의 원칙 어떤 것이 될까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하시지 않았습니다만은 형식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이 진정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정성. 그 형식에 요번에 대해서도 요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어떤 개성공단, 금강산, 뭐 이산가족, 6.15, 뭐 7.4 이런 의제를 하려면은 적어도 장관급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그것은 원칙은 그러니까 우리는 유지한다. 그 급을 맞추는 것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급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어떤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진정성의 잣대로 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원칙형을 가지고서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풀어갈 것이다. 예. 이런 말씀.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대북통입니다. 원내수석 부대표 윤상현 의원 만났습니다.